이 세상에 꽃을 그리는 화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쯤은 꽃을 그린 적이 있으며, 모든 화가는 꽃을 그리는 것을 시작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야 화가로서 꽃을 그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꽃 그림은 사실대로 섬세하게 잘 그렸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처음 그림을 배우는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중견 작가와 원로 화가가 될 때에는 전혀 경지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꽃에 마음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꽃에 모든 인생을 담아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을 주고 일깨워 일어나 그림을 본 사람이 꽃이 되어 활짝 만개하도록 해야 마음이 담긴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예쁘고 잘 그리고 섬세하기만 해서는 내 마음속에 꽃이 피어나지 못합니다. 요즘 달 항아리 그리는 화가가 참 많아졌어요. 미술사적으로 달 항아리를 그린 적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달 항아리가 인기를 끌자 너도 나도 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반도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화가라면 도전해 볼만하죠. 그러나 달 항아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 형태만 따라 그리거나 도형적으로 그저 그린다고 해서 그 의미가 나에게 영향을 끼쳐 삶을 변화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 항아리를 화가가 그릴 때에는 달 항아리를 통해 결실을 맺고 생명이 창조되고 거두어 모아 담는 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기운과 기법과 완성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그림을 보고 한적하고 호젓하고 좋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정도에 그쳐버립니다. 화가가 달 항아리를 그림으로 그릴 때에는 보통 마음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아름다워서 물론 그리는 것이지만 그 화가의 내공과 마음과 궤적이 평생을 통틀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갑작스레 인기가 있으니 그려보는 것은 남의 눈치에 의해 그리는 것이라서 뜻이 약합니다. 잘 그려낸다고 사람의 마음이 넓어져 세상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항아리나 달 항아리 그림은 화가가 마음으로 본 것을 현실로 그리는 것이라서 관람자가 눈으로 그것을 보고 나서 마음의 현실을 이루고 결실을 이루며 담아낼 줄 아는 기상과 지혜와 판단력을 가지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과 철학이 가득한데 손으로 그리는 것은 애들처럼 그리는 것도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손이 하나가 되어야 그제야 그 그림을 보고 결실을 맺고 창조하고 담아내게 되는 겁니다. 꽃과 달 항아리 그림을 보면 마음이 열려서 세상의 모든 기회를 붙잡고 기쁨을 따라가는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화가의 필사의 노력으로 평생을 바쳐 그려진 그림을 보면 마음을 넓히고 세상을 밝고 맑고 환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늬만 꽃이고 항아리 그림을 보면 무늬만 묘사된 걸 보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왜 꽃 그림을 볼까요? 마음을 열어 새로운 날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워 내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희망에 가득 차 활짝 피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달 항아리를 왜 볼까요? 내가 하늘과 땅의 복을 담을 존재라는 것, 마음먹은 만큼 마음 씀씀이만큼 더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고 지혜롭고 조심스러워져서 헛된 것을 담지 않고
알찬 진솔함의 삶을 담아내려고 둥그런 달 항아리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내 삶이 갑자기 활짝 피어나고 마음이 넓어져서 복을 왕창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라는 것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선해지는 것과 착한 사람이 악해지는 것,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것과 강한 사람이 약해지는 것, 소소했던 자가 대단하게 변하는 것과 대단한 자가 소소해지는 것, 생로병사, 희노애락, 흥망성쇠는 아주 소소한 변화로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림을 보고 기울어진 내 삶이 회복되게 일깨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균형이 깨질 때 하락하게 되는데 그림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매일 기뻐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모든 것을 거두어 담아낼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삶이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변화를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방어하기 때문에 인지력으로는 인정하지만 기분이 나빠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습관대로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항상성이 있어서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많이 헤매야 하고 현실에 깨져야 하고 삶이 피폐해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제야 변화가 일어나니 너무 늦는 거예요. 살만하면 죽는다는 말처럼 이제 깨달아 활짝 피어나고 그득 담으려 하니 저 세상 갈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죠? 내가 나를 방어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늦는 겁니다. 그러나 그림을 보면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냥 꽃 그림이고 항아리 그림일 뿐이죠. 그러니 그저 오며 가며 슬쩍 보는 것이니 압박이 없어요. 그러나 무심코 차 한잔 하다가 흘낏 보았는데 어느새 마음이 피어나고 결실을 붙잡아 그득하게 담게 됩니다. 헛된 일에 빠지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결실을 맺을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꽃을 보고 항아리를 보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화가가 웬만큼 그림을 잘 그려서는 꽃과 항아리를 그려서 사람들이 환호할 경지로 그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대단하게 잘 그려서 감탄할 그림이라 해도 사람들이 안 사요. 마음에 끌리는 화가의 그림은 그리기 전의 삶 전체와 그리는 과정과 처세와 마음이 활짝 피어나고 그득하게 담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상태로 껍데기 그림만 잘 그려서는 반응이 없어요. 자동차 외관이 삐까번쩍한데 안에 모든 부품이 없는 차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림이 그래요. 겉 외양이 대단해도 안의 마음과 뜻과 기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허상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허상의 그림을 보면 내가 피어나기는 하는데 엄한 곳에서 피어나서 된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잘 속게 되고 크고 대단한 일만 따르게 되어 나의 일상에서 나를 먹여 살려준 생업을 하찮게 여기게 되니 크고 대단한 것을 바라보는 게 결과가 없어 담지 못합니다. 그러니 좋은 그림을 본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로 자동차 외관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데 안의 부속이 짱짱해서 50년은 고장나지 않는 명차라고 한다면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림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걸 외양만 기가 막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안이 알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찬 그림을 보면 사람이 희한하게도 안 속게 되고 좋은 기회만 쏙쏙 잡게 되고 헛되고 커다란 일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나를 먹여 살려준 생업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매일매일 활짝 피어 그득하게 담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허상이 아니라 실상에서 피어나고 그득하게 담게 되는 겁니다.